안녕하세요.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택 구매를 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실 부동산 전문가 5분에 대해서 각각 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 비용 거기에다가 좋은 전문가를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택 구매하실 때 함께 일하게 되실 전문가분 5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기지 대출 담당자분. 두 번째, 저 같은 부동산 중개인 리얼터. 세 번째, 홈 인스펙터. 네 번째, 변호사 혹은 공증인 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회계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기지 대출 담당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기지 브로커 혹은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이 둘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 이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대출 기관한테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어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그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모기지 대출 담당자님이십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주택 구매를 할 때 모기지 담당자님의 역할이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좋은 이율이나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A사에서는 모기지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75%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모기지 그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80%를 거기에다 더 그만큼 좋은 이유를 받을 수 있게 진행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실제 경험에서 저는 리얼터만큼이나 모기지를 대출 담당해 주시는 분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기지 대출 담당자님 서비스 비용은요, 보통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대출 기관에서 이 모기지 브로커나 아니면 모기지 스페셜리스트한테 직접 이제 페이아웃을 비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이 모기지 브로커님한테 아니면 모기지 스페셜리스트한테 따로 비용을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프라이빗 랜딩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공을 본인이 이제 직접 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럼 좋은 대출 담당자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나의 케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주변 추천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좋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은 일 처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T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보 처리를 잘 하고 그리고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물론 경험이 아주 풍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아서 실제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보신 그런 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게 좋겠죠. 결국 책임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경험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저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좋은 담당자분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2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리얼터인데요. 바로 제가 하는 일이죠. 이 리얼터는 어떤 일을 담당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집을 찾아야 돼요. 근데 나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좋은 집을 찾아주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주택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첫 경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이어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에 속한 여러분의 계약 의무 사항을 잘 설명해 드릴 그리고 잘 도와드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중개인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조건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 셀러 측의 리얼터와 중간에서 가격 협상을 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중간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공정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서비스를 받고 이 서비스 비용은 여러분 바이어라고 하시면 주택 구매 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내가 직접 그 서비스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으로 집을 파는 셀러가 그 중간에 집을 파는 과정에서 연계가 된 셀러 측 리얼터 그리고 바이어 측 리얼터 양쪽의 사람에게 모두 집이 팔렸을 경우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따로 부동산 중개인 비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매하실 때는 꼭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리얼터를 찾는 게 좋겠죠.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출 담당자님을 고르는 방법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케이스를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줄 그런 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당장 집을 팔기 위해서 막 이거 사세요 하지 않고 정말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말, 쓴소리, 단소리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리얼터로 이제 고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 없이 좋은 그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경험이 풍부해서 나에게 정말 맞는 부동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리얼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셀러 측 리얼터, 셀러 그리고 모기지 담당 대출자, 변호사 이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서 계속 연결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 여러분이 주택 구매를 잘 하실 수 있게 전반적인 케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영어도 굉장히 유창한 그런 부동산 중개인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홈 인스펙터인데요. 홈 인스펙터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집을 찾아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이 완전히 확정을 짓기 전에 여러분이 홈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서 이 집에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에서 들어가서 살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홈 인스펙터입니다. 요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굳이 찾아서 나실 필요는 없고요. 리얼터와 같이 일을 시작을 하면 보통 리얼터 분께서 이 인스펙터 분 좋으세요 하고 아마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과 같이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뭐 주변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콘도의 경우 한 300불에서 그리고 집이 커질수록 단독주택일수록 조금 더 가격이 이제 비싸지겠죠. 그래서 한 300불에서 한 600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요, 변호사 혹은 공증인인데요.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라서 둘 중에 한 분만 찾으시면 돼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계약서를 이제 계약이 확정이 되었을 때 중간에서 바이어한테는 돈을 받고 그리고 이 받은 돈을 이제 셀러 측한테 전달하고 셀러로부터 명의를 받는 그 중간에 이 트랜지션을 담당하는 이걸 컨베이언싱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베이언싱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호사 혹은 공증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게 없어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이 보호법이 잘 되어 있어서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사기를 좀 막기 위해서 가운데서 공정하게 제3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 혹은 공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주택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 변호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모기지는 얼마가 받았고 이제 나머지 잔금을 이러이러이러는 거 해서 총 얼마를 내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가 오고요. 그 금액을 이제 신탁계좌, 변호사 신탁계좌에 제출을 하고 나면 명의날 이 돈을 셀러 측에 전달해서 명의를 그 바이어한테 이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십니다. 이런 변호사나 공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집을 구매하셨을 때 한 1,500불 정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좋은 변호사, 공증인은 주변에서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 담당 리얼터가 이제 연결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계사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분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택 구매를 한 해나 아니면 주택을 팔 때 그때는 꼭 회계사님을 통해서 텍스 파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해서 파일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주택 구매를 한 해에는 여러분 주택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으실 일도 있고 혜택을 받으실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택 구매 하신 해부터는 이제 회계사님을 고용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 주택 오너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팔기까지 어떤 식으로 내가 텍스 파일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세무 관련 조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텍스라고 하는 게 닥치면 안 돼요. 그 미리 전부터 플래닝을 해가지고 잘 짜놔야 되는 거거든요. 플래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택 구매하신 해부터는 회계사님을 고용을 하셔서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맞는 세금 관련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회계사 고르는 방법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랑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특별하게 신탁계좌나 아니면 법인을 세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쪽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만약에 내가 영어로 이런 전문 그 조언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하게 가능한 그런 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강의 6번째 시간 내가 주택 구매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같이 일할 부동산 전문가 5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동산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직종에 속한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서수지 부동산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하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먼저 첫 번째로 고객분들을 케어를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 그리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신 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 깔끔하고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분 전화 주세요. 언제나 일 잘하시는 좋은 부동산 전문가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 시간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